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대한문에서 저는 유세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까 제가 대한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오후 정도에 그 장제원 등 12명의 바른정당 탄핵 주범들이 자유한국당 입당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지시를 했고 이제 당에서 이제 받기로 한 거죠. 저는 이게 대선을 3일 앞두고 이런 짓을 한다는 게 과연 대선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맞는가? 지금 탄핵을 반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장제원 등 12명은 권성동까지 해서 주적이고, 탄핵을 찬성한 국민 입장에서는 저놈들은 대통령까지 끌어내리더니 다시 또 머리 숙이고 들어간다? 탄핵 찬성 입장에서는 또 배신자예요. 저런 사회적 지탄받는 자들을 구태여 받아들인다? 대선 3일 앞두고 한 100만 편 날아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것뿐이 아니죠.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 복당을 또 복당이나 당원권 정지를 해제시키겠다. 글쎄 서청원 대표 자체가 지금 거의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최경환 같은 사람은 지금 홍준표 선거운동한다고 경산에서 뛰다가 우리 당원들한테 부딪혀가지고 배신자로 지탄받고 쫓겨났는데, 저런 사람 당원권 풀어가지고 무슨 표에 도움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홍준표 계파를 만들어서 대선 이후에 당권 장악을 한 의도지, 대권에는 아예 치명타를 날리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홍준표는 대권 승리 목적이 아니라 적당히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주고 당권 잡고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 체제하에서 선처를 받아서 대법원 무죄 나오겠다, 딱 그 전략을 하고 봤거든요. 하는 게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뒤에서 코치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선동을 하고, 이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전 주필이죠. 야, 이제 이분이 완전히 이제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논객이라든지 언론인의 이 선이 있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을. 그 선을 그냥 확 뛰어넘고 거의 이제 정치인으로 사실상 이제 선언한 방송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 친박에 대한 건데, 내용은 결국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 주범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합세해야 되고, 최경환, 윤상현, 서청원은 다 쫓아내야 된다, 친박은. 이제 대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고, 좀 좋게 보자면은 본인이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막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은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정치권에 있는 이 브로커들과 논객의 가장 큰 차이는, 논객은 자기가 과거에 뭘 했던 발언에 대해서 다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직업상 그 특징이에요. 너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러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설명이. 근데 여의도 브로커한테는 너 과거에 박근혜 쪽에 붙어있다가 왜 지금 저 김무성 쪽에 가 있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건 직업이 그게 아니니까. 직업이 논리를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정의와 진실을 주장하는 직업이 아니라 판을 만드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저도 여의도에서 17년 동안 이제 매체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브로커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여야를 넘나들죠. 그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럼 지금 정기대 주필은 지금 브로커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그래도 한겨울 내내 탄핵 반대를 주장했고, 정말 탄핵은 사기고 거짓이고 이렇게 주장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한 분이 갑자기 탄핵의 주범인 김무성, 유승민을 당에서 안 받아준다고 받으라고 좀 권유한 정도가 아니에요. 방송 내용이. 한번 다 보세요. 김무성, 유승민 등 탄핵 주범의 복당을 반대하는 자는 다 낡은 친박이고 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거든요. 그럼 이분한테 도대체 탄핵의 진실은 뭡니까? 정규재 씨한테 탄핵의 진실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한 3, 4개월 동안 그렇게 탄핵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썩어 빠졌고 타락했고 다 조작하고 다 거짓이고 이런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탄핵 세력과 빨리 우리가 손잡아야 된다, 탄핵 세력을 반대하는 사람 다 당에서 나가라. 그 자기 당도 아니잖아요.
아니 정규재 씨 지금 소속이 어딥니까? 자유경제, 자유한국, 한국경제신문사죠. 너무 깊이 개입해 있다는 거죠. 자기 신문사 소속인데 왜 남의 당에다가 들어가서 김무성이, 유승민이, 장지원이, 권성동이 반대하는 사람은 다 쫓아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까? 저는 볼 때 이분이 탄핵 인용 이후에 뭔가 이 심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겠죠. 주필자리 내놔야겠다면서요.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탄핵 정국 때 너무 앞장서가지고 탄핵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경제신문사 입장에서는 이 주필을 계속 맡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광화문으로 나오시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정규재라는 사람이 이 한국경제라는 그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독립 언론인의 길을 가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가진 않고 여의도 브로커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론인이 신문사의 조직의 보호를 받을 때는 그래도 좀 바른 말을 하다가 나오면요 여의도 브로커보다 더한 짓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는데 대표적으로 저 중앙일보의 저 김진 위원 저 하는 거 보십시오. 김진 위원 대표적이죠. 홍준표 앞잡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어쨌든 겨룬 사람인데 홍준표가. 그나마 김진 위원은 탄핵의 진실을 밝히자니 탄핵을 반대하니 이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니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정규재 주필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논객의 생명을 완전히 끝나는 거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규재 주필이 얘기한 대로 브로커로서의 능력은 또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탄핵 시비적이 이 당에 입당하려고 할 때 이 친박에 박대출, 서청원, 이우연, 김태형이죠. 그리고 김진태까지 친박 5명이 시비 걸어서 못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홍준표가 더 치고 올라갈 기회를 놓쳤다. 그때 만약에 다 같이 손잡고 보수 대통합 외쳤으면은 홍준표가 팍 치고 올라갔을 거다.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보 브로커 실력이다. 이거는 초보 브로커 실력이다. 뭘 했을 때 지지도가 올라가고 표가 많이 나오고 사실 그것 따지는 거는 논객이 따지는 건 아닙니다. 논객은 바르게 가냐 안 가냐만 따지는 거지 뭘 했을 때 이벤트를 열었을 때 표가 왕창 들어오니 많이는 그건 사실 브로커의 영역인데 정규재 브로커는 지금 초보라는 겁니다. 탄핵 시비적이 나타나서 거기서 대한문이 아니겠죠. 서울역이죠. 홍준표 의원은. 거기서 그래 김평우 변호사와 권성동 그 탄핵소추위원장이 같이 태극기 흔들고 서로 끌어안고 홍준표를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이 감동해서 표를 준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시각입니까? 우리 탄핵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천하의 이 돌로 쳐죽여야 될 배신자들이에요. 김평우 변호사나 손상대나 정규재나 당신들 한겨울에 도대체 뭐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럴 수가 있냐. 탄핵 반대하는 쪽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탄핵 찬성하는 쪽에서는 저 권성동 저건 또 뭐냐. 탄핵을 관철시킨 그 사령관이 저기 가서 탄핵 반대한다는 그 변호사와 같이 끌어안고 태극기 흔들고 있어? 저놈은 또 뭐냐 저거. 양쪽에서 얻어 터지고 제3자 국민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로 보이죠. 제3자의 국민. 탄핵 찬반도 없이 그냥 대충 있는 국민들 볼 때는 그렇게 한겨울에 한쪽은 촛불 들고 한쪽은 태극기 들고 설치더니 이제 이 두 놈이 갑자기 한 곳에 앉아가지고 대권 만든다고 같이 손잡고 있다. 미친놈 취급하죠. 무슨 표가 나옵니까? 무슨 표가 나와요? 무슨 감동이 있다고 표가 나와요? 이게 완전히요. 비슷해 보이지만 논객과 여의도 브로커의 직업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평생 이 논객으로서 이렇게 바르게 가는 방향만 제시를 하는 훈련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브로커 일을 하려니 이게 다 안 맞아 들어가는 거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홍준표 하는 거 보십시오. 정규재 주필이 주장하는 대로 친박들을 내쫓지 않고 오히려 당원권을 지금 해지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또 뭡니까? 이거 홍준표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대외적으로 대선에서의 표는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자기 세력을 만드는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규재 씨는 홍준표 호통을 쳐야죠. 너 왜 친박 당권 회복시키고 있냐. 또 그걸 안 하죠. 왜? 그러면 브로커에서 잘리니까. 농기는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규재 씨 방송 보니까 이 바른정당 탄핵 주역들 끌고 오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 자체가, 정규재 씨 자체가 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브로커 일을 한 겁니다. 거기서 홍준표가 친박들 징계 풀었다고 또 홍준표 욕하면은 잘리는 거죠. 그건 전혀 다릅니다. 올바른 말을 주장하는 직업이 아닙니까? 저는 이게 정규재 씨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필직을 박탈당하고 광화문으로 어떻게 보면 쫓겨나왔을 때 너무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와 전경련 같은 이 조직의 보호망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홀로 나온 게 전경련 무너졌고 혼자서 이렇게 독립으로 걸어가기에는 그간 너무 조직의 보호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불안감에서 이런 악수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일단 좀 크기가 되는 횃불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홍준표 지금 브로커 역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브로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뭐 여의도에 브로커 친구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는데 직업이 바뀌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규재 씨 직업이 농기에서 브로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나 하나요? 그 브로커 엄청 어려운 직업인데 그걸 지금 시도를 하는 거예요. 5월 9일날 풀 배팅을 거는 겁니다. 홍준표한테. 그래서 그 방송 내내 계속 홍준표가 당선돼도 유승민, 김무성을 끌어들여야 된다. 당선되면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 저렇게 통치해야 된다. 저는 그걸 보니까 야, 이분이 정말 홍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그냥 그 자기 최면을 걸고 있구나. 자기 최면을 걸고 있어. 홍준표 대통령 시대가 된다. 참. 여의도에 지금 어느 브로커한테 물어보십시오. 어느 브로커 붙잡고 물어보세요. 홍준표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이나 있는지. 그래서 초보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월 9일날 홍준표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큰 참패.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명박과 정동영 정도의 참패. 잘못 걸리면은 이번에 지금 호남표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잘못 걸리면 안철수한테까지 떨어지는 그 정도 참패가 됐을 때 정규재 씨는 그럼 도대체 어떤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나요? 우려? 조원진 후보가 0.1% 5만 표 얻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5만 표라는 게 얼마나 힘들게 얻는 5만 표입니까? 일단 이 사기 탄핵의 광풍에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아는 사람 중에서 바로 정규재 씨나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또 태극기 팔이 홍준표 노비로 들어가서 막 눈과 귀를 가리는 그것까지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보수파리들 홍준표 주선 보수파리들이 이 조원진이 사퇴했다 조원진이 문재인을 지지했다 어마어마한 거짓 음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중의 거짓 음해를 뚫고 조원진을 찍어야 되니 그렇게 해서 찍은 5만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고 그 5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린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 선동해놓고 홍준표가 이길 수 있다 탄핵 지역들 다 받으면 이길 수 있다 이거 정말 이 원칙까지 다 깨놓고 참패했을 때 5월 10일부터 도대체 어떤 방송할 겁니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우리 당 핑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준표가 참패하면은 조원진과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보수 분열시켜가지고 표가 안 나왔다. 우리 핑계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오늘 대한문에서 그랬습니다. 5월 9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미쳐있는 것 같은데, 권력 금단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땐 권력 금단 현상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때나 그쪽에 깊이 안 들어가서 별로 그렇게 없어요. 이 느끼는 게 박근혜 정권이 끝나도
근데 이제 정규재 씨는 아마 전경련 관계로 해서 깊이 정권에 들어갔죠. 이명박 정권 때 훨씬 가까웠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 위원하면서 아주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끊겼을 때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제 아웃사이더로 몰리고 정경련 무너지고 권력분단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 체면에 걸려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자, 5월 9일까지는 도리 없지만은 5월 10일 이후에 김평우 변호사나 정규재 주필이나 잠시 좀 내려놓고 좀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겨울에 탄핵을 반대할 때 그 논리 쭉 온 논리와 최근에 홍준표 지지로 돌아섰을 때 이 논리가 맞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그 도저히 맞는 게 없다 그러면은 농객 접고 완전히 그 자유한국당 횃불당에 입당해서 정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볼 땐 정규재 씨 같은 스타일 정치권에서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이래가지고 한 달도 못 버텨요. 그 탄핵 주역들 불러오자고 막 친박들 다 쫓아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홍준표만 해도 그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버티려고요. 참 제가 아까운 농객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잃어버릴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규재 주필하고 그때 탄기국 사무실에서 잠깐 이제 회의할 때 만난 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거를 되게 가볍게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문제인 게 아니었던가. 정주필이 이제 저 부르더니 설사 이 홍준표가 지더라도 이 문재인하고 정말 가까이 붙어서 져야지 크게 지면 이제 본인이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큰일 난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표 차이가 크게 나고 작게 나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한 표로 지나 뭐 1000만 표로 지나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그래요. 내각제 그게 아니죠. 내각제는 표 얻은 대로 권력을 분할하지 않습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 취임하자마자 한 달 만에 광우병 거진 단독으로 박살나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한 달 만에? 그 압승을 거둔 대통령이? 표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정권 딱 들었으면은 찍은 사람이나 안 찍은 사람이나 대한민국은 조금만 잘못하면 칼 들이대는 나라인데 대통령한테 표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뭔가 지금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선다고 정주필이나 저 같은 사람 막 보복을 할 정도로 여유가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들 살기 바쁠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조바심 내고 너무 권력분단 현상에 지금 시달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5월 10일 이후에 뭐 제가 찾아뵙던지 해서 좀 정상적인 길을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